자,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MBN 골드 매일경제 매니저 박근호입니다. 자타가 공인하는 수익률 1위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힘든 장 이제 다 끝난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 조금 파이팅을 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오늘 썸네일 한번 잠깐 보고 시장 얘기 좀 하고 그 다음에 음식료 업종 관련주들 좀 정리 좀 해보고요. 아직 음식료 업종들 중에서 저는 음식료 업종이 여기서 더 완전 크게 갈 것 같진 않은데 사실 깔끔하게 움직이는 기업들은 뭐 그렇게 많지는 않죠. 음식료 업종들 중에 아직 안 오른 기업들도 있으니까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고, 맨 밑에 500배 오른 기업이 있다. 지금 관련주가 10배 올랐죠. 그 기업은 실질적으로 500배가 오르긴 했었는데 뭔지 한번 좀 살펴볼게요. 500배 대단하긴 하네요. 자, 여러분들 파이팅 하시고, 자, 오늘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시고, 오픈 톡방, 그 다음에 네이버 밴드 많이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더보기에 있고요. 자,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 한번 보면 사실 오늘 시장 자체적으로 봤을 때는 저는 이제 뉴욕 증시 마감을 봤을 때 우리나라 증시에 어떤 굉장히 좀 기대감이 좀 있었을 텐데 생각보다는 좀 약간 뭐 뜨뜻미지간 뭐 그런 상황인 것 같았어요. 근데 막판에 좀 점심시간 이후서부터 좀 환율도 굉장히 안정되고 해서 시장이 좀 무난하게 좀 끝난 것 같습니다. 환율은 좀 오르면서 끝나긴 했죠. 근데 시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 사실 이 거래소에서 거래량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실질적으로는 어떤 테마주들도 쌍용차 관련돼서 관련된 기업들이 이제 거래소에 많이 있기 때문에 최근에 좀 오르고 있어서 거래량 왜곡이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코스닥 한번 잠깐 볼까요? 네. 느낌은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느낌은 나쁘지는 않은데 앞으로 방향성, 시장은 사실 이 차트를 보고 방향성을 논하는 것은 사실 말은 안 되고 분위기를 봐야 되는데, 시장의 분위기를 좀 나눴을 때 좀 약간 요런 분위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와, 돈 좀 되겠다. 와, 돈 좀 되겠다. 이게 이제 2020년 이 정도 느낌이었고요. 두 번째, 좀 힘든데, 요런 느낌을 좀 받는 시장이 있어요. 그 다음에 3번, 야, 이거는 해도 안 되겠다. 이건 해도 안 되겠다. 4번, 이제 다시 좀 파이팅 좀 해야 되겠는데, 이제 뭐 시장이 괜찮아지고 있는데, 요런 느낌 정도 4개로 나눌 수 있을 텐데, 요거는 뭐 좀 힘든 데는 아마 작년 느낌이었을 거예요. 작년 느낌. 요 정도. 사실 저희 회원분들 여기서 돈 상당히 많이 수익 많이 내셨는데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이제 급락 구간도 상당히 좀 많았기 때문에 아마 돈을 버신 분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았을 거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아직도 뭐 물려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 시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요게 상당히 힘든 장이었었죠. 코로나 때에 이때 버금가는 장이었기 때문에 지금 조금 이제 그로기 상태에서 시장이 좀 깨어나려고 하는 느낌입니다. 3번의 느낌. 자, 이건 해도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바로 얼마 전까지, 한 달 전의 느낌이었고요. 시장도 많이 좀 올라왔고, 시장이 괜찮아지고 있는데, 이제 해볼만 한데, 뭐, 이런 정도. 요런 느낌 주는 게 이제 지금 시장이죠. 이제 왜 그러냐면, 오늘 이제 미국 시장 굉장히 좋았을 때 새벽에 끝난, 그리고 전 시간에 그 영상 찍을 때 미국장 휴장을 제가 계산을 잘못해서 하루 전에 말씀드려서 그 부분은 좀 사과를 좀 드리도록 하고요. 일단 지금 뭐 미국장 오른 거 보면 뭐 금리 인상 이런 거 다 빼고 기업들 실적이 좋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떤 기업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에서 더 커지고 있다는 건 상당히 좀 좋은 거고, 몇 번 설명을 드렸듯이 연준의 정책도 시장 상황을 봐가면서 이 어떤 그 전략이나 계획들이 수정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미 나와 있는 것들, 지금 뭐 시장의 하방을 아직도 많이 보고 있는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사실 저는 그렇게까지는 뭐 그런 건 나쁘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 어느 정도 그 헤지 차원에서 시장의 방향성을 아래로 열어두는 건 괜찮긴 합니다만은, 뭐 시장이 아래로 계속 갈 거기 때문에 나는 뭐 주식을 안 해야 되겠다, 이런 것들은 사실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왜 그러냐면
시장이 뭐 아무리 안 좋아도 뭐 하늘 뚫고 올라가는 기업들이 사실 좀 있죠. 화천기계 최근에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이것도 저희 포트였었죠. 저희는 이제 팔긴 했는데 그 다음에 이스페타 뭐 약간 지겨울 수도 있는데 이게 지금 시장 상황과 전혀 무관하게 올라가고 있거든요. 우리 가격은 여기에서 매수를 했다라는 게 가장 좀 중요하고 오늘 뭐 다 차익 실현 하긴 했습니다. 그쵸? 시장의 방향성과 전혀 관계가 없죠. 그 다음에 또 뭐 이스페타도 공개적으로 추천을 좀 해드렸고 뭐 송원산업 뭐 이런 기업들 하늘 뚫고 지금 올라가려고 하는 시장의 방향성과는 전혀 다르죠. 지금 음식료 업종군들도 마찬가지긴 한데 지금 시장의 투자자분들 중에서 음식료 업종을 그 좀 사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일단 뭐 현재까지는 테마성 움직임이기 때문에 윗꼬리들이 상당히 좀 길죠. 깁니다. 윗꼬리는 상당히 길고 올랐다가 빠지고 만약에 뭐 예를 들어서 좀 감이 있는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는 오늘 맥널티가 커피 관련돼서 상한가 갔다가 깨졌는데 맥널티 관련돼서 이거를 이제 뭐 아침에 굉장히 뭐 급등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따라잡는 거는 무리가 있겠죠 실질적으로는. 근데 저는 한국 맥널티 가는 거 보고 제가 생각을 했던 거는 흥국이었었어요. 대체제로 올라가는 얘도 한 18%까지 올라갔었었는데 뭐 요거를 한 장 초반에 이제 저는 보고 있었었는데 한국 맥널티 올라가는 거는 올라간 다음에 봤어요. 올라간 다음에 봤는데 이거 한국 맥널티 올라가는 거 보고 흥국 FN도 FNB도 올라가겠구나라고 했는데 한 3% 정도에서 2% 3% 정도에서 봤는데 쭉 치고 올라가더라고요. 그게 좀 감이긴 한데 아무튼 지금 뭐 식료품 쪽을 지금 새로 손대는 건 전 개인적으로는 반대입니다. 새로 손대는 건 개인적으로 반대인데 네, 어서 오세요. 네, 안 올라간 종목군들도 있기 때문에 식료품 업종을 전체적으로 한번 체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식료품적으로 다시 체크를 좀 해 보겠습니다. 네. 녹화가 중간에 잠깐 이렇게 끊기네요. 최근에. 음식료 업종은 아무래도 이제 특성상 코스닥보다는 거래소에 좀 많이 있죠. 구성 종목 보면서 좀 말씀을 드려보면 오늘 뭐 우선주들도 안 움직이던 기업들이 좀 많이 움직였어요. 요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크라운 제과서부터 해서 혜태, 뭐 한성기업 이렇게 그렇게 많이 올라간 기업은 많지는 않습니다. 처진 애들도 있고 윗꼬리들이 상당히 좀 길었거든요. 크라운 제가 한번 잠깐 보면 최근에 움직인 다른 식료품 업종군들보다는 사실 굉장히 늦게 스타트가 좀 나왔어요. 없어도 됩니다. 사실 없어도 되고 거래량 자체가 원래 뭐 그렇게 많은 기업은 아니었기 때문에 오늘은 빵 터지긴 했습니다만은 요런 기업들 사실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이렇게 뭐 별 느낌 없었거든요. 그저께 같은 경우에 뭐 이 전날 사는 거는 좀 약간 뭐 그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요날 아마 따라잡으신 분 많으실 것 같아요. 근데 위에서 오른 거 반 이상 뺐기 때문에 물렸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었었는데 어제 잠깐 좀 오르락내리락하고 오늘 상한가를 기록을 했네요. 이렇게 움직일 종목군들이 아직은 제가 봤을 때 있긴 있어요. 있긴 있습니다. 그러한 제가 우도 상한가를 좀 들어갔고요. 네. 업종지수를 옆으로 빼놓고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서울식품 서울식품 사실 뭐 시가총액이 뭐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할 때 주식 초보자 분들은 와 이거 다른 것들은 10,000원인데 왜 이거는 뭐 2,000원 3,000원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시가총액이 실질적으로 가격이죠. 시가총액 1,400억인데 현재가가 377원. 좀 이런식 움직이기 때문에 근데 지금 현재 이런 느낌의 식료품 업종들 굉장히 많습니다. 윗꼬리들이 굉장히 길어요. 그러니까 잘못 따라잡으면은 물리는 상황이죠. 어제 같은 경우도 많이 빠졌다고 좀 반등을 좀 줬었고 그 다음에 많이 움직인 게 대한제당인데 대한제당도 제가 방송에서 한번 추천을 좀 드리긴 했었는데 좀 약간 예전이죠. 예전인데 그래서 뭐 지금 이런 우크라이나 사태를 예견을 해서 추천드리진 않았었는데 요 대한제당 같은 경우는 이날 제가 이제 그 매매에 있어서 체결강도 상당히 강조를 드리는데 저는 종목을 뭐 오늘 VC도
VC도 급등이 나왔지만 체결 강도를 갖고 매매를 했을 때는 이런 급등주들을 여러분들이 상당히 많이 발굴해낼 수가 있거든요. 이 두 번째 어제도 상한가 갔다가 풀린 것 같은데 대한제당 같은 경우에는 자 체결 강도 잠깐 보면 핸드폰으로 보시는 분들은 조금 이거는 따로 제가 이미지를 준비를 좀 안 해서 작게 보였을 수도 있는데 자 잠깐 보면 좀 키워볼까요? 네. 자 상한가 가고 어제도 이게 거의 상한가 갔었거든요. 제 기억에 상한가 거의 갔던 것 같은데 그러면 요날 사면 가장 좋은 날이죠. 상한가 가기 전날. 그러니까 오늘 수요일 지난주 금요일이 되겠네요. 지난주 금요일 날 뭐 거래도 굉장히 활성화가 됐었고 전일 대비해서 거래량 한 3배 정도 늘었고 체결 강도 보면 처음에 이제 이게 100을 들어갔죠. 당일 체결 강도, 5일 체결 강도.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5일 체결 강도가 100이 넘어가는 순간서부터 관심을 좀 갖자. 근데 보면 이 밑에는 계속 다 5일 체결 강도 다 100 이하예요. 그죠? 전혀 100 이상이 없습니다. 100 이상이 없는데 지난주 금요일에 처음 이 자리에서 100이 들어갔고 당일 체결 강도도 물론 지난주 목요일 날 당일 체결 강도 262 주면서 굉장히 큰 어떤 체결 강도를 보여줬었는데 그러고 나서 상한가 그다음에 거의 상한가에 준하는 사놓고 이틀 동안에 뭐 한 고가권에서 팔았다라고 하면 뭐 한 70%가 훨씬 넘는 수익률이죠. 실질적으로는 요런 것들. 근데 오늘 좀 많이 밀렸어요. 사실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그냥 뭐 시장에 그 내가 뭐 어떤 분위기를 타기 위해서 매매로 들어가는 건 괜찮지만 이런 것들을 주력주로 갖고 가기는 좀 힘들죠. 그다음에 혜태제과 요런 식이죠. 요런 식으로. 뭐 오늘 이게 고가권 기준으로 거의 22%였었는데 올라간 거 반은 이상을 뺐어요. 22% 올라갔다 8%로 끝났다. 사실 수익 내기가 굉장히 좀 어려운 그런 업종이에요. 그러니까 단타를 치겠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단타는 여러분들 생각보다 굉장히 좀 힘들다라는 것을 좀 알고 처음서부터 단타로 주식을 오늘 모 증권사에서 나온 그 분석 자료를 보면 주식을 시작한 지 2년 정도 된 30대 투자자들의 주식 회전율을 보니까 6000%인가가 나오더라고요. 6000%. 뭐 돌아갈지도 있지. 6000% 훨씬 더 된 것 같은데 굉장히 좀 주식 보유 기간이 짧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한성기업. 여기 이제 오늘 많이 오른 순서대로 보는 건데 뭐 한성기업을 보면 여기 바닥권에서 6,000원에 사서 지금 갖고 있으면은 뭐 굉장히 10,000원이 넘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수익률이죠. 실질적으로는 굉장히 큰 수익률인데 중간에 이런 과정을 버틸 개인 투자자들은 뭐 사실 이렇게 많다라고 생각이 들진 않습니다. 실질적으로는 다 밈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나의 음식료 업종의 원래 대장은 저는 대상이랑 CJ 제일제당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대상도 오늘 좀 움직였었어요. 사실 근데 다른 음식료 업종들 대비해서 좀 얌전히 움직이다가 오늘 좀 급등이 나왔었는데 대상우도 오늘 움직였죠. 우선주들 오늘 그 식료품 관련된 우선주들이 굉장히 좀 많이 움직였었어요. 그 다음에 삼양사 같은 경우 이건 좀 별로 오리온까지 오리온도 오늘 좀 움직였고 네, 풀무원은 오늘 자리가 괜찮았습니다. 요거는 뭐 조금 뭐 조정을 주거나 했을 때 좀 봐도 될 것 같아요. 다른 애들 대비해서 상당히 좀 안정적으로 움직이는 게 바로 풀무원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대표 뭐 샘표 이런 애들 뭐 그 어떤 그 식용유 이런 것 때문에 움직이곤 하는데 가격 정가가 얼마나 되는지가 사실 중요한 거지. 가격 정가가 안 된다라고 하면 지금 대두 가격 굉장히 세기 때문에 가격 정가가 안 된다라고 하면 사실 실질적으로 좀 그렇고 식료품 업종 우리나라의 공산품들의 특징은 뭐냐면 뭐 원재료 가격이 올려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가격을 올린다라고 했을 때 원재료 가격이 다시 다운됐을 때 가격을 내리진 않죠. 사실 돈을 거기서 버는 겁니다. 실질적으로는 그죠? 그다음에 샘표식품 뭐 요 정도가 시장에서 좀 움직였다 싶은 샘표식품도 어제 보면 어제 이거 올라갔을 때 뭐 상한가 할 줄 알고 따라잡은 분들 보합에서 끝났기 때문에
굉장히 좀 허탈했었는데 오늘 나름대로 좀 만회를 좀 해줬어요. 실질적으로는 요 정도가 좀 약간 움직였다라고 생각되는 상황이고, 뭐 동원 그 FMB 같은 경우는 요게 이제 비욘드 미트를 비욘드 미트를 뭘로 만드냐면 콩으로 만들거든요. 실질적으로 페이크 미트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진짜 비욘드 미트는 그 빌 게이츠가 투자한 기업들, 그 뭐냐면 진짜 소고기나 돼지고기를 세포를 배양을 해서 바이오 쪽으로 만드는 거죠. 나와 있긴 한데 너무 비싸죠. 쇠고기 패티 하나 만드는데 뭐 굉장히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근데 지금 외국 같은 경우에는 비욘드 미트가 굉장히 많은 어떤 투자도 받고 주목을 받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 우리가 지금 전기차를 쓰는 이유가 뭔가요? 저탄소를 하기 위해서 전기차를 쓴단 말이죠, 실질적으로. 그 다음에 뭐 태양광, 뭐 풍력 이런 것들 다 저탄소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는데 이산화탄소를 가장 많이 발생시키는 요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소예요. 소가 전 지구에서 어떤 화력발전소 빼고는 소가 이산화탄소를 가장 많이, 자동차와 화력발전소 빼고는 소가 이산화탄소를 굉장히 많이 발생시킵니다. 이게 환경적인 문제가 될 정도로 소가. 그러면 소의 사육 두수를 줄여야 되잖아요. 그게 이제 비욘드 미트라고 해서 지금 이제 비욘드 미트라고 해서 뭐 시장에 마트에서 파는 것들은 다 콩고기예요. 콩고기인데 그거 말고 진짜 소고기를 연구실 같은 데서 이제 배양을 해갖고 진짜 소고기를 만드는데, 뭐 우리가 보통 뭐 소 한우를 먹을 때도 뭐 원 플러스다, 뭐 투뿔이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게 이제 다 소고기의 어떤 등급을 얘기를 하는 건데, 그냥 투뿔 소고기를 그냥 공장에서 만들어 버리는 거야. 그럼 소를 키울 필요도 없고, 사실 실질적으로, 그죠? 네. 그런 것들을 미국에선 지금 뭐 미래에서 가장 큰 어떤 성장을 나타낼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얘기를 하고도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아직 실질적으로 그걸 하고 있는 기업은 없고, 비욘드 미트 관련된 기업이 이제 유통 쪽을 미국 거를 갖고 와서 코스트코 쪽에서 그 유통을 하는 게 동원 FMB죠. 자, 뭐, 요 정도가 좀 움직였었어요. 그 다음에 최근에 어떤 그, 포켓몬 때문에, 포켓몬 빵 때문에, 띠부실인가요? 그것 때문에 좀 움직였던, SPC 삼립. 근데 SPC 삼립 자체적으로는 뭐 굉장히 매출적으로 큰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뭐 요런 것들. 뭐, 큰 느낌은 아니죠, 사실 실질적으로. 그리고 주가가 흐름이 굉장히 지저분해요. 이걸 사실 개인 투자자들이 여기 바닥권에서 샀더라도, 지금까지 갖고 가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거의 저는 불가능에 가깝다라고 보여지네요. 근데 음식료 업종 중에 사실 아직 좀 덜 오른 기업들이, 음식료 업종 사실 원래 대장은 뭐 제일제당이 원래는 얘네가 원탑이죠. 실질적으로는 우리나라 원탑인데 좀 무겁기도 하고, 개인 투자자분들이 사실 물리더라도 무슨 뭐 상한가 가고 막 그런 뭐 크라운 제과, 뭐 혜태 제과, 그다음에 다른 여러 가지 좀 약간 밈으로 움직이는 뭐 대한제분, 뭐 대한제당, 이런 거에서 이런 거를 매매를 하기 원하시지, 실질적으로 음식료 업종의 대장인 원래는 뭐 풀무원, 대상, 그다음에 뭐 제일제당 요런 쪽은 사실 매매하는 분들이 거의 안 계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일단 음식료와 관련돼서 사실 식자재가 오른다라고 하면은 좀 굉장히 그 어떤 악재로 받아들일 수 있는 기업이긴 한데, 호재도 있는 기업이 뭐냐면 현대 그린푸드. 사실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구내식당을 운영을 하는 기업이죠. 구내식당을 운영하는 기업인데, 요거는 이제 실질적으로 왜 봐야 되냐면, 지금 얘네가 구내식당을 하는데, 현대 그린푸드 구내식당을 운영을 하는데, 사실 식자재 가격이 오르면 뭐 좋을 건 없지만, 현대 그린푸드는 그날 시장에서 식자재를 사지 않거든요. 뭐 1년 단위로 이렇게 뭐 니네 뭐 무를 뭐 1년 동안 우리한테 얼마 몇 킬로를 납품을 해라, 이런 식으로. 그게 이제 실질적으로 선물 거래죠.
선물 거래의 의미가 바로 그거죠. 네. 예전에 일본에서 쌀 거래할 때 선물 거래가 생겼을 때 그런 느낌이죠. 뭐 앞으로 쌀 가격이 얼만큼 변하든 난 상관없으니까 넌 이 가격에 나를 쌀을 줘라. 그게 이제 선물 거래 처음 시초인데, 식자재 가격이 오르면 이게 악재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기업을 공부를 해보면 그날 무슨 뭐 가락동 농수산물 시장에서 이거를 뭐 무나 시금치 사갖고 이거 하는 게 아니거든요. 연 단위로 납품을 받기 때문에 이게 사실 실제로 크다고 생각하지 않고, 왜 봐야 되냐면 뭐 학교, 그다음에 뭐 회사의 재택 근무, 뭐 학교에서의 뭐 그 비대면 수업, 여기에서 사실 실질적으로 굉장히 많은 피해를 입었던 게 구내 식당이거든요. 구내 식당, 학교 급식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은 피해를 좀 봤는데, 이제 학교도 이제 비대면 수업이 없어지고 다 정상 등교를 하고, 회사도 재택근무가 이제 없어졌죠. 실질적으로는 다. 그래서 이 구내식당 관련돼서 현대그린푸드도 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기사 한번 잠깐 봐보도록 할까요? 얼마 전에 나온 뉴스인데, 저는 사실 뭐 배달 음식을 뭐 한 달에 한 번 먹을까 말까 하는 사람이긴 한데, 뭐 배달 음식 시켜도 사실 요즘에 뭐 10,000원 넘는 건 사실 보통인 것 같아요. 사실 10,000원 이하는 뭐 혼자 먹는다는 기준으로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될까, 배달도 안 해주고 최소 배달 비용이 있으니까. 근데 사실 뭐 무서운 점심값에 6,000원 구내식당 붐빈다. 요게 이제 얼마 전에 나온 뉴스인데, 이 구내식당 뭐 우리가 보통 뭐 구청이나 뭐 대학교는 굉장히 좀 싸긴 한데, 뭐 근처에 뭐 아주 큰 대기업들이 있다. 그럼 구내식당이 지하에 다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를 안 다녀도 이 가서 먹을 수가 있으니까 우리가 쿠폰을 사서. 그래서 이 뉴스 제목을 보면 무서운 점심값에 6,000원 구내식당 붐빈다. 자, 요런 것들 우리가 이제 힌트를 좀 삼을 수가 있거든요. 그럼 최근에 뭐 사실 실적적인 측면에서 큰 퍼포먼스는 아직은 좀 없지만, 그 코로나 전 가격까지 간다라고 하면, 코로나 전에 물론 이 기업이 한 4년 동안 빠지고 있었어요. 현대그린푸드가 4년 동안 이렇게 4년 내일 빠졌어. 그러니까 뭐 현대자 들어간다, 삼성자 들어간다라고 해서 주가가 또 오르는 건 아니지. 4년 동안 높은 가격에 사면 4년 동안 물릴 수 있다는 거예요. 현대그린푸드도. 그래서 저는 뭐 저희 회원분들한테 추천할 때 오른 것은 절대 추천을 안 합니다. 뭐 횡보를 하다가 하루 오르면 뭐 다시 상승의 신호탄이라고 해서 추천을 하고 종목을 먼저 보기 때문에 하지만, 오른 것은 절대 추천을 안 합니다. 싸야지 사거든요. 이따가 뭐 VC 자료도 한번 보여드릴 텐데, 최소 요 코로나 전 가격까지만 러프하게 반등을 준다라고 해도 지금서부터 수익률이 상당히 좋은 수익률이죠. 그리고 한참 코로나 창궐할 때도 12,000원을 갔던 기업이에요. 근데 지금 이제 그 학교 비대면 수업 없어지고 회사 재택 없어지고 그다음에 방금 보여드렸던 이런 뉴스들이 시장에서 먹혀들고 수급이 들어온다라고 하면, 뭐 현대그린푸드를 뭐 음식료 업종으로 보기는 좀 약간 힘들긴 하지만, 우리가 보통 현대그린푸드 우리가 리오프닝주라고 하잖아요. 근데 현대그린푸드를 리오프닝주로 보는 사람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좀 약간 숨겨져 있고, 앞으로 좀 러프하게 오른다라고 하면은 뭐 작년에 고점까지만 가더라도 사실 지금부터 30% 수익이거든요. 저는 주식을 회원분들한테 추천할 때 확정 수익을 드릴 수 있는 종목을 추천하거든요. 제가 전문가 10년차 좀 더 됐구나. 전문가 10년차라고 했을 때, 손절을 쳐본 게, 10년 동안 10개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진짜로. 그럼 그게 뭐 나머지는 다 수익이냐? 전 개인적으로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면 바로 오르냐? 그게 아니라, 뭐, 5년 동안 저한테 지금 가입하고 계신 분들 뭐 보면, 종목이 떨어져도 사실 걱정을 안 하거든요. 다시 반드시 오르니까. 근데, 이 종목의 문제가 아니라 자리의 문제죠. 자리의 문제. 그죠? 어떤 종목이든지 기다리면 오른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에요. 현대그린푸드도 위쪽에서 물렸다라고 하면은,
4년 동안, 지금 현재 4년, 5년, 6년, 7년 동안 손실인 거예요. 실질적으로는. 현대그린푸드도 25,000원에 물렸으면은 25,000원에 물렸으면 5,000원까지 코로나 때 빠졌으면은 2,500만 원 샀는데 현대그린푸드가 500만 원 된 거야. 이게 이제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종목의 문제죠. 타이밍의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절대 오른 종목을 왜 개인 투자자들이 물리냐면, 왜 개인 투자자들이 물리냐, 개인 투자자분들이 왜 물리냐, 어떤 종목이 오르기 전까지는 그 종목을 몰라요. 실질적으로. 그죠? 어떤 종목이 오르기 전에는 그 종목을 대해서 몰라. 그러니까 어떤 종목이 올랐을 때, 시장에서 좀 회자됐을 때, 그때 이제 그 종목을 집중하는, 그때. 그러니까 오르기 전에 그 어떤 오를 수 있는 종목을 사야지 돈이 되는 건데, 올랐을 때만 이제 그 종목이 보이는 거죠. 실질적으로는. 그러니까 이게 뭐라 그래야 될까? 저도 어렸을 땐 그랬었을 것 같아요. 저는 실질적으로 그러진 않았는데, 올랐을 때만 사람들이 그 종목을 막 집중을 하는 것 같아요. 그게 가장 큰 문제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뭐 이거를 현대그린푸드를 사죠. 뭐 추천일 수도 있고, 그냥 관심주로 넣어 놓으시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이런 이제 회사도 이제 뭐 코로나 요즘에 뭐 사실 걸려도 출근을 하는 회사도 있긴 한데, 회사 재택도 없어지고 학교도 이제 비대면 수업도 없어지고 해서 이 구내 식당이 이제 다시 예전에 뭐 이게 막 성장성 있고 막 그런 기업은 사업은 아니죠. 근데 현대 그린푸드 같은 경우는 지금 다방면으로 좀 뭐 음료도 출시를 하고, 음료가 아니라 그 어떤 뭐 특화된 뭐 당뇨병 환자나 무슨 뭐 이런 환자들한테 특화된 음식도 개발을 하고, 뭐 밀키트나 뭐 이런 것들로 나오겠죠. 그래서 좀 다변화시키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갖고 앞으로 나쁠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음식료 저 차트적으로 봤을 때는 제가 제일 싫어하는 차트에 선 긋는 거 한번 선을 그어보자. 이렇게 선을 그어 놓으면 계속적으로 저항받았던 가격대 딱딱 얼마냐, 9,000원만 오면은 떨어졌었어요. 9,000원만 오면 올해만 하더라도, 작년 말서부터 올해까지만 하더라도 4번 정도 밀렸는데, 오늘 그거 뚫고 월요일날 뚫었고, 월요일날 뚫었고, 어제 좀 예전 같았으면 밀렸을 텐데, 그 다음에 러프하게 약간 밑꼬리, 그 다음에 오늘 다시 요런 느낌은 사실 굉장히 좀 좋은 거고, 수급 본다라고 하면 아직은 뭐 특별한 게 없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만약에 뭐 빨간 선이 외국인이고 파란 선이 기관이죠. 근데 외국인들이 여기서 이렇게 좀 샀다, 그러면은 뭐 기관도 이렇게 사고 있다, 그러면 오버행 이슈라고 해서 얘네들 팔기 시작하면 이 주가가 또 다시 한동안 굉장히 오랫동안 그 고생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 바닥권인 수급도, 이건 절대 나쁜 게 아니에요. 수급 바닥이라는 것은 주가 바닥이라는 뜻이거든요. 수급 바닥은 주가 바닥이다. 무슨 말이냐? 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싸다. 그래서 음식료 업종 움직인 거 많이 봤는데, 음식료 업종의 대부분의 종목군들은 윗꼬리가 상당히 길다. 뭐 큰 수익 내기는 힘든 종목들이 대부분이다. 그리고 뭐 남들은 음식료 업종을 다 갖고 있을 것 같고, 남들은 음식료 업종을 다 갖고 있을 것 같고, 나만 음식료 업종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고, 그런 분들은 상당히 많으실 수 있는데, 제가 주식을 잘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죠. 그걸 설명을 드리면, 남들이 뭐 하는지 신경을 쓰지 마세요. 남들이 뭐 하는지, 그게 다 질투 때문이거든요. 뭐 하는지 신경을 아예 쓰지 마세요. 남들이 뭐를 갖고 있는지, 무슨 종목을 갖고 있는지, 무슨 종목으로 수익을 내는지, 무슨 종목으로 손실을 보고 있는지 신경을 끄세요. 그냥 주식은 절대평가가 뭐 상대평가가 아니거든. 뭘 당연히 절대평가도 아니야. 그냥 혼자만의 싸움이지, 남들이 막 수익난 종목 갖고 있을 것 같죠. 지금 제가 봤을 때 여러분들 계좌 중에 한 1억 갖고 시작을 했는데, 작년에 계좌가 1억이었다. 작년 말에 내 계좌가 1억이다. 지금 만약에 7천 정도면
선방을 하시는 분이라고 생각해요. 전 개인 투자 평균으로 봤을 때 우리는 지금 상당히 좋아지고 있는데 뭐 주력주도 뭐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주력주 중에 하나 또 지금 현재 리포트 계속 나오면서 어떤 누적 수익을 지금 거의 뭐 70% 정도 되고 있는데 이 정도 되면 저는 뭐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지금 뭐 반가에 이상 된 투자분들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저도 상담 뭐 예전에 알던 분들 뭐 카카오톡이나 전화로 상담하는 거 보면 1억이 막 5천 된 분들이 수두룩해. 그러면 1억이 5천 됐고 5천이 1억 되려면 다시 100% 올라야 되는데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주식을 잘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남들이 뭐 하는지 신경을 아예 쓰지 마세요. 그냥 저거 올라가면은 막 부럽죠. 저 종목이 부러운 게 아니라 나 말고 다른 사람들이 막 이런 거 갖고 있을 것 같은 거야. 현대사를 막 이런 거 현대사를 이런 거 막 남들은 막 다 갖고 있을 것 같아. 남들은 여기 막 저점에서 막 한 뭐 17,000원에 사갖고 여기 뭐 17,000원까지 오늘 기준으로 고가권 기준으로 뭐 한 10배 나왔죠. 10배 올랐어요. 10배거. 뭐 남들은 이런 거 막 다 갖고 있을 것 같아. 제가 장담할게요. 그냥 미친 척하고 여기서 사지 않은 이상 미친 척하고 이날 요거 한 2주 정도 횡보하다가 미친 척하고 여기서 사지 않는 이상 산 분들도 계실 거라고 하죠. 그런 분들 요거 정도 수익이고 많이 못 샀겠죠. 이런 데서 갖고 있어 수익 난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대한민국에. 거짓말 아니라. 그러니까 남들이 뭐 하는지 질투를 하지 마세요. 질투도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열심히 했는데 제가 나보다 열심히 안 했는데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성적이 잘 나오고 나보다 등수가 높아. 그럼 그럴 때 질투를 하는 거예요. 남들은 공부를 뭐 열심히 했는데 나는 공부를 안 하고 쟤보다 성적이 안 좋다고 하는 건 그건 질투가 아니죠. 그냥 바보야 그냥. 내가 바보인 거야. 그러지 마시고 남들이 뭐 하는지 일단 신경 꺼. 무슨 종목 갖고 있든지 무슨 수익 내든지 무슨 손실 보든지 신경 꺼. 그게 주식을 잘하는 방법 중에 기본 전제 조건 중에 하나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VC 한번 보면 뭐 저는 종목을 제가 발굴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그 매일경제 저희 유튜브에서도 이제 그 전문가들마다 카테고리가 있는데 저는 종목 발굴이라고 써 있어요. 종목 발굴 박근호. 이제 제 영상 보실 때 박근호라고 하시면 치시면 다 나올 건데 저는 종목을 발굴하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그 왜 그러냐면 이제 남들처럼 이렇게 따라다니는 거 굉장히 유치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종목을 발굴을 했을 때 가장 좋은 점은 뭐냐면 싸게 살 수 있어요. 남들 잘 모르고. 그렇다면 뭐야? 조용히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 싸게 산다는 건 무슨 뜻이죠? 오른 다음에 따라잡았을 때에 대비해서 수익률이 엄청 크다는 거죠. 이게 그런 거죠. 이것도 보면 사실 골프 관련주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골프 관련주들 뭐 골프 용품 뭐 대표적으로 필라가 있을 수 있죠. 필라의 타이틀 리스트 필라 거죠. 타이틀 리스트, 그 다음에 뭐 풋조이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신발 아마 골프 치시는 분들 대부분 풋조이 신으실 거예요. 이런 것들 있고 뭐 옷에서는 많죠. 옷은 뭐 크리스 FNC, 그 다음에 뭐 가스텔. 크리스 FNC가 사실 원래는 대장이죠. 크리스 FNC의 어떤 파리게이츠, 마스터 바니. 골프 치시는 분은 다 누구나 입고 싶은 옷이죠. 비싸서 그렇지. 뭐 요 정도. 파리게이츠는 엄청 비싸죠. 실질적으로는 뭐 이게 뭐 PXG보다 더 비싼가? 그럴까? 아마 PXG 너무 촌스러워. 네. 시골 애들이 나이키 신고 다니면서 어렸을 때 자랑하고 다녔던 그런 느낌이야. 요런 것들. 그 다음에 가스텔 마작이 있고요. 뭐 몇 개 더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골프존 있을 수 있죠. 골프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말씀드린 뭐 VC는 이제 그 골프를 전혀 못 치시는 분들은 모르시겠지만 골프장에서 이제 그 거리를 보기 위해서 시계를 이제 예전에 갤럭시도 그 버전이 있었었는데
시계를 차고 다니면서 핀까지의 거리나 아니면 내가 지금 어느 골프장에서 몇 번 홀을 치고 있는지 시계에 나오죠. 뭐 홀마다 좀 약간 뭐 이렇게 틀리잖아요. 뭐 이렇게 뭐 이렇게 뭐 도그렉 홀이다. 이렇게 여기가 이제 그 티샷이고 여기가 핀이다 홀이다. 그러면 이렇게 있으면 내 시계에 이렇게 홀이 나와갖고 내가 지금 어디 있고 뭐 그런 게 다 나오죠. 그 시계로 된 거 갤럭시 버전도 있었었는데 여기 지금 잘 나가고 있고 이제 VC 잠깐 화면 보면서 말씀드리면 근데 나 이 거리 측정기 갖고 다니는 사람도 이해가 안 가더라. 뭐 한 178m 남았다 그러면 뭐 178m 그 보내지도 못하잖아 사실 실질적으로. 뭐 대충 그 말뚝 보면은 뭐 거리 다 나와 있는데, 그죠? 자, 요게 뭐 사실 모델이 아마 고준영이랑 우리나라 여자 프로들, 남자 프로들 몇 명 모델로 알고 있는데, 온라인에서 지금 6년째 1등이죠. 6년째 1등인데, 원래는 이 론치 모니터는 이거 미국에서 상당히 잘 나갔던 건데, 뭐 요즘 약간 주춤하긴 한데, 미국에서는 요거, 론치 모니터 상당히 많이 팔렸었죠. 근데 거리 측정기, 예, 이제 보여드렸던 이런 것들, 이거는 이제 거의 선택이 아니라 필수죠, 필수. 그 다음에 차세대 성장 동력이 이거죠. 우리가 이제 보통 골프존 연습장에서 많이 하는, 스크린 연습장에서 많이 하는, 근데 저는 이게 상당히 지금 골프존이랑 카카오가 있는데 서로 다 약간 좀 일장일단이 있어요, 실질적으로는. 그래서 요게 앞으로 굉장히 시장에서 그 골프존 스크린 연습장을 잠식해 나간다라고 하면은 상당한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은 이제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노래방 가시면은 신곡 나올 때마다 노래방에서 이제 계속 업데이트를 해주잖아요. 돈을 내면서. 이건 계속 사용료도 내고 이 창업할 때 굉장히 좀 많은 돈이 들긴 하지만 앞으로 시장에서 이제 입소문이 나기 시작하면 이 보이스케이드, 그 VC죠. VC에 큰 좀 보탬이 될 것 같아요. 일단 처음은 실질적으로는 이제 뭐 이 거리 측정기입니다. 누구나 갖고 다니는 뭐 당연히 부동의 1등이기 때문에 골프가 움직인다라고 하면은 대체 불가 종목이라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저는 막 이렇게 하루 올라간 거를 갖고 공방을 하면서 막 광고를 하고 홍보를 하고 이런 거 굉장히 유치해 갖고 안 하는데 정말 중요한 건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추천하는 날이 이날이거든. 이날은 사실 미안한 얘기지만 우리나라에서 이런 자리에서 추천을 하는 전문가들은 다 솔직히 나밖에 없을 것 같아. 아닌가? 네. 전 그렇게 나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여기서 안 사고 싶거든요. 별로. 그죠? 차라리 오늘 같은 날 올라가는 걸 보고 아니면 어제 이만큼은 양봉이잖아요. 어제 이만큼은 양봉이란 말이야. 거기 샀다가 물리든가. 그죠? 색깔 바꿔보고. 어제는 이만큼 양봉이었잖아요. 그럼 이거 올라갔나 보다. 뭐지? 그럼 그때서야 이제 이 VC가 무슨 종목인지 살펴보는 거죠. 그건 이제 미안하지만 하수들이고 올라가기 전에 오늘만 하더라도 13% 올라갔는데 여러분들 종목 중에 오늘 13% 올라간 종목 많았으면 좋겠지만 사실 실제로 그렇게 많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오늘 코스닥은 거의 뭐 아까 하락 종목이 좀 우세했다가 상승 종목이 약간 많게 좀 끝난 것 거의 반반장이었었고 거래소는 5대3 정도, 코스닥은 67대 66으로 거의 반반이었죠. 근데 이게 얼마만큼 가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남들이 모를 때 사야지. 수익률이 이걸 오늘 보고 샀으면 어땠을까요? 이미 이거 오늘 봤을 때 뭐 최소 한 6, 7% 정도에서 아마 샀으면 잘 샀을 거예요. 6, 7% 정도에서 아침부터 확 올랐기 때문에. 그럼 뭐야? 수익률 그래 봤자 뭐 한 4, 5% 정도 수준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여기에서 샀다. 이 자리에서 샀다. 그러면은 어떻게 됐을까요? 수익률이 지금 오늘 수익률 그대로 갖고 가는 거거든요. 이게 실질적으로 어떤 시장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물리는 것처럼 전문가들도 물리는 이유가 뭐냐면
올라가기 전엔 모르거든요. 올라가기 전에는 미리 예측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만약에 뭐 에코프로 BM이다 막 이럴 때 다 올라간 다음에 뭐 2차 전지 사야 되는 이유, 뭐 에코프로 BM이 상승한 이유, 이런 것들로 유튜브를 찍는 게 전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뭐 이런 자리에서는 절대 못 찍어요. 이런 자리에서는 절대 안 찍는다고. 왜? 올라갈지 떨어질지 자기 자신도 없고 분석을 안 돼 있거든. 이런 데서 막 사람들이 에코프로 BM 많이 올라간다 생각하니까 에코프로 BM으로 유튜브 찍어야 되겠다,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거는 개인 투자자와 다른 게 없고 전문가라는 타이틀을 쓰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개인적으로는. 저는 올라간 거를 사본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사지지도 않아, 사실 실질적으로.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9일씩 이제 월요일 날 추천을 했죠. 9일 날 월요일을 추천을 했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어떠한 상황인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뭐 좋은 분들도 계시고 나쁜 분들도 계시고 그냥 뭐 당분간 쉬겠다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때와 지금의 차이는 뭐가 큰 차이가 있냐면, 이 1월달, 2월달까지의 시장과 지금 시장의 차이는 뭐냐면, 사실 뭐 같은 지수대라고 하더라도 1월달에도 여기를 통과해서 밑으로 빠졌죠. 하지만 지금 방향성이 틀리기 때문에. 근데 저는 2월달은 진짜 뭘 해도 안 되는 장이었었어요. 1월, 2월은 무슨 뭐 전 세계에서 주식 제일 잘하는 사람을 데려다 놔도 수익이 날 수가 없는 장이거든요. 저건 어쩔 수가 없고, 지금은 뭐냐? 지금은 다른 점이 뭐냐면 해볼 만한 장입니다. 뭐 시장이 크게 오를 것 같진 않아요, 사실. 근데 지금은 해볼 만한 장이고, 여러분들이 주식에 대해서 막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 많으셨을 것 같아요. 내가 주식을 괴리해갖고 본전만 찾으면 내가 주식 당장 그만둔다. 내가 왜 이 힘든 걸 했을까? 지금 내 계좌에 마이너스 난 걸 생각하면 저게 뭐 그랜저 한 대인데 뭐 GV80이 한 대인데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지금은 이제 그런 생각을 접으셔도 돼요. 나는 그렇게 봐. 악재가 시장에 어느 만큼 적용이 돼 있냐를 판단을 했을 때, 우리가 종목들도 그렇거든요. 어떤 악재가 딱 나오면 주가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악재가 저 종목에 어느 정도의 하락을 불러일으킬 것이냐, 그거를 판단할 수 있으면 종목을 굉장히 싸게 살 수가 있어요. 정상적인 종목에 한해서, 개잡주들 말고. 네. 에디슨 EV,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게 뭐냐면, 에디슨도 한번 볼까요? 이 뭐 거래 정지되고 어떤 상패를 갈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그때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작전 세력을 뭐 엄벌을 해야 된다. 법을 어기는 사람들은 엄벌을 하는 건 맞죠. 하지만 작전 세력이 없었으면 이러한 흐름이 나왔을까? 우리는 그걸 역으로 이용을 하면 좋은 건데, 굳이 이거를 뭐 누가 딱 봐도 이제 이거는 곧 전고점 뚫기 힘들고 인수를 하면은 나락을 가져. 실질적으로 에디슨 EV가 만약 진짜 쌍용차를 인수를 하면은 상승을 했을 거라 생각하면, 그거는 주식 생리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인수하는 순간서부터 엄청 떨어집니다. 이거 완벽한 드라이브 걸린 작전이었고, 근데 작전 세력이 없었으면 이러한 흐름이 나올까? 여기 500배 오른 기업 보여드릴까요? 500배 오른 기업, 500배 오른 기업. 두얼물산 500배 올랐어요. 500배. 여기가 500억으로 시작했어요. 540억인가? 시작해서 시가총액 25조 원? 540억인가로 스타트해서 시가총액 25조 원까지 갔어요. 두얼물산이. 현대사료죠, 이게. 두얼물산이 540억인가 출발했을까? 처음에 나왔을 때. 이게 540억이 5달 만에 25조 원이 됐어.
현대 사료 쟤네가 인수한 거죠. 이게 뭐냐면은 디아크 상장 폐지 갈지 뭐 모르겠는데 지금 뭐 거래 정지돼서 지금 1년째 바꿔 키고 있는데 얘네죠. 실질적으로 카나리아 바이오. 네. 이 디아크가 이제 OQP로 이름이 바뀌었죠. 네. 카나리아 바이오. 지금 임상 3상의 결과가 나오는 게 내년에 나온 것도 있고, 지금 임상 들어가는 게 몇 개가 있냐면, 자료가 있는데, 여기다 이제 넣진 않았는데, 지금 임상하는 것만 해도 하나, 둘, 셋, 7개를 하고 있거든요. 내년서부터 2003년도 4분기서부터 임상 종료되는 게 쫙쫙쫙쫙 나오는데, 지금 3상 진행 중인 게 있어요. 난소암 관련돼서. 그거 하려고 하는데, 이거 보여드리면, 카나리아 바이오. 두월 물산 카나리아 바이오라고 치면 두월 물산이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 OQP 바이오로 가라고 나와 있잖아요. 이게 디아크예요. 그 거래 정지 들어간 이거 이 OQP가 디아크의 디아크 거래 정지된 거. 그래서 카나리아 바이오 우회 상장 시키려고 지금 두월 물산 자체도 지금은 이제 4조 원 많이 내려왔는데 워낙 많이 올라와서 이렇게 별로 안 떨어진 것 같은데 꼭대기 기준으로 25조 원이고 지금도 4조 원이에요. 상한가 30% 상한가가 지금 몇 방울 이게 지금 엄청나죠. 네. 그래서 지금 뭐 현대 사료도 난 무서워서 손은 못 대겠는데 뭐 몇 배 간다 이런 뭐 여의도에서도 지금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죠. 실질적으로는. 네. 재료의 파괴력을 알았다라고 하면 뭐 이런 데서는 절대 일반인들이 알 수가 없고 여기에서 아주 용기 있게 잡으신 분들은 뭐 모르겠어 그게 용기인지 아니면 무슨 뭐 그건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런 건 안 사거든요. 왜? 뭐 떨어지기 시작하면 그걸 뭐 어떻게 하려고. 그래서 저는 어떤 식으로 운용을 하냐면 절대 손실로 마감을 안 합니다. 절대 손실을 마감 안 해요. 확정 수익을 주는 종목만 생각합니다. 그게 뭐냐면 가격에서 나오는 거죠. 만약에 최근에 뭐 몇 번 추천드렸던 뭐 아스트 같은 경우도 보면 뭐 저희 회원분들도 가족분들도 갖고 계시고 공개 추천도 하긴 했는데 저는 이게 올라갈 이유가 확실하고 가격적으로 굉장히 싸기 때문에 뭐 요런 데서 추천을 좀 드리긴 했는데 중요한 건 이렇게 처졌을 때 그게 중요하거든요. 저는 막 이렇게 처졌을 때 실질적으로 이게 저희는 추가 매수를 회원분들은 추가 매수를 들어갔는데 뭐 이 자리에서 들어간 건 아니고 이렇게 처졌을 때 여러분들이 생각을 했을 때 만약에 뭐 예를 한번 들어보면 아스트를 여기서 샀다. 근데 뭐 이렇게 쭉쭉 빠졌어. 이건 시장이 폭락 나왔을 때거든. 실질적으로는 이렇게 나왔을 때 종목 분석이 안 돼 있으면 여기서 손절을 치는 분들이 있어요. 손절은 손실의 확정이거든. 왜 내 소중한 돈을 시장에다가 그냥 손실을 확정시켜버리는지 저는 이해를 못하겠거든요. 난 이런 데서 굳이 이날은 아니더라도 이런 날 충분히 추가 매수 해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냥 추가 매수를 할 때 두 가지가 있죠. 추가 매수는 두 가지가 있는데 뭐 이걸 뭐 나쁜 말로 물타기라고 하기도 하는데 물타기가 나쁘다. 손절을 잘해야 된다. 이거는 주식으로 돈을 못 벌어보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뭐 경우에 따라서 손절을 할 수도 있긴 하지만 추가 매수는 이게 있죠. 뭐 단가를 낮춰서 본전이 오면 팔고 나가려고 하는 게 이제 첫 번째 이유가 사실 이게 가장 많을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종목에 대한 자신감이 있어서 수량을 늘리는 거죠.
한마디로 비중을 높인다. 저는 어떤 종목이든지 다 확정 수익을 주는 종목만 사거든요. 실질적으로는 이런 시장에서 좀 답답함을 느끼긴 해도 절대 쫄지 않는다라는 거죠. 왜? 절대 높은 가격에서 안 사기 때문에. 시장이 이렇게 바닥을 잡았고 올라올 때 확 올라오면서 수익 전환도 되게. 벌써 포트 중에서도 수익된 전환된 종목분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전문가 방송이라는 것을 가입을 할 때 여러분들은 막장 드라마를 되게 많이 원하시거든요. 막장 드라마를 욕을 하면서 그 시간에 맨날 보거든, 실질적으로. 하지만 우리가 주식도 사실 막장 드라마처럼 운용을 하는 포트를 구성을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 재미는 있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소중한 돈을 그런 식으로 낭비하는 것은 그냥 시장에다 갖다 뿌리는 거죠. 실제로 회복이 안 되는 마이너스 50% 60%인데 비중 별로 있지도 않은 거 상한가 같다고 막 괜히 기분 좋아지고, 기분은 좋을 수는 있죠. 근데 절대 도움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를 드리는 게 거짓말이 아닙니다. 진짜 실질적으로 계좌 자체가 수익이 나는 리딩방은 대한민국에 존재하지가 않아요. 미안하지만 딱 하나 있습니다. 우리 방이에요. 난 지금 이 폭락장을 겪은 상황에서 저는 이거에 대해서 하나도 부끄럽지가 않습니다. 절대 없어. 왜? 계좌 자체를 계속 수익을 내주는 방이 있으면 전 전문가 안 하죠. 그 방에 가입을 하지. 또 놀러 다니지.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약속을 드리면, 지금, 매일경제에서 좀 좋은 거 하나 하죠. 지금 이벤트를 하는데, 엠비엔골드에서 이벤트 하는데 2+1 한 2달 가입하면 한 달 무료로 서비스를 드리는데, 이게 언제까지냐면 내일 모레까지예요. 내일 모레까지. 그래서 그냥 엄청 싸죠. 저는 이게 나는 좀 약간 이해는 안 가는 분들이 뭐냐면, 전문가 방송 가입해서 하고 싶은 말도 못하고 막 눈치 보는 분들이 있어요. 전문가 눈치를 본단 말이에요. 전문가 눈치를 봐. 떨어진 거 물어보지도 못해. 전문가가 뭐라고 하니까. 여러분들 그 김밥 천국 가서 3, 4천 원 내고 라면 먹을 때도 뭔가 좀 서비스를 받으려고 하는 그런 느낌을 갖지 않나요? 근데 한 달에 88만 원 최소 88만 원을 내고 왜 전문가 눈치를 보죠? 아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 전문가 가입을 해보신 분이 있으신 분들은 아마 내 얘기인가 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왜 전문가 눈치를 보죠? 이게 좀 죄송하지만 식민지 근성이 있어서 그럴 수도 있고, 아니겠지. 아니면 전문가한테 밉보일까봐. 전문가한테 밉보일까봐. 왜 전문가한테 밉보일까 왜 걱정해? 전문가가 무슨 담임 선생님은 아니잖아. 그냥 마음에 안 들면 할 소리 하고 그냥 해고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해고해버리면. 제 말 틀렸나요? 나는 이게 진짜 너무 이해가 안 가. 내가 전문가를 처음 할 때, 우리나라에서 저는 전문가를 하게 될지 몰랐는데, 우리나라에서 내노라는 전문가랑 좀 친해갖고, 형님이라고 부르는데, 저도 언더 쪽에서 굉장히 유명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그 형이 그러더라고요. 그 형님은 지금 은퇴를 하긴 했는데, 그누야, 혹시나 네가 나중에, 그때 저는 이제 한국경제TV 그냥 출연만 했을 때였어요. 전문가 할 생각은 없었고, PD분이 하도 부탁이 많이 와서, 근데, 어렸을 때인데, 그 전문가 형님이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네가 나중에 전문가를 하게 될지 몰라서 내가 너한테 최고의 조언을 해주면, 손실이 나도, 상패가 돼도, 회원분들한테
미안하다고 하지 마라. 이 말을 꼭 명심해라. 난 전문가 할 생각 없는데 그랬어요 그때는. 이게 왜 나는 이게 너무 이해가 안 가는데 나한테 월급을 주고 나를 믿고 들어오는 사람한테 뭐 아무리 주식을 잘해도 뭐 종목을 잘못 고를 수도 있고 시장이 좀 안 좋아서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뭐 그럴 때는 뭐 솔직하게 이렇게 해서 전략을 제시를 해야지. 전략을 제시를 하고 회원분들을 이해를 시키고 내 생각을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그냥 뭐 갖고 계세요. 뭐 딴 사람들 가만히 있는데 당신 혼자 왜 그래 나가 환불 받아. 이거는 저는 장사꾼이지. 장사꾼인데 난 그런 방에 있는 사람들이 이해가 안 가요. 그런 분들이 수익과 손실을 떠나서 그런 방에 있는 사람들 이해가 안 가. 진짜 돈 만 원 주고 돈가스 먹으면서도 뭐 대접 받으려고 하는 분들이 뭐 최소 88만 원 내는 분들이 왜 전문가 눈치를 보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전문가가 회원들한테 막 윽박지르고 그러는 거는 자신이 없기 때문이에요. 똥개들이 짖는 것처럼. 짖는 개는 물지 않는다. 뭐 물을 용기가 없는 거지. 종목에 대해서 자신 있고 그러면은 회원분들이 걱정하기 전에 미리 설명하고 전략 제시하면 되는 거지. 떨어지는 거 물어본다고 뭐 화내고 짜증내고 무서운 거야. 다른 사람들이 탈퇴할까봐 저 한 사람 때문에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떨어질 수도 있고 손실이 나는 건 당연해요 주식은. 근데 나는 그런 방에서 그런 대접을 받고 있는 분들이 이해가 좀 많이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뭐 얘기가 좀 샜는데 자, 첫 번째 제가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약속. 나는 우리나라에서 내가 주식 제일 잘한다고 생각해 개인적으로. 그래서 계좌 손실인 분 제가 제일 빠르게 복구시켜 드릴게요. 우리나라에서.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식 초보인 분 배우고 싶다. 그럼 주식을 어떻게 하는지 우리는 종목 하나 들어가더라도 다 설명을 하고 들어가기 때문에 그 다음에 들어오시면은 드리는 이 66만원짜리 아카데미. 여기 66만원 보이시죠? 이게 지금 우리 매경에서도 지금 아카데미라는 것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교육 상품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나는 이 교육을 만약에 실시간으로 한다라고 하면 교육비를 뭐 500만원 받을 것 같아. 원래 1000만원 받고 싶은데 1000만원 받으면 뭐 할 사람은 별로 없겠지. 뭐 한 명도 없을 수도 있고. 네. 500만원 받을 것 같아. 진짜 이 교육을 하는 데 있어서. 들어오시면은 66만원짜리 그냥 무료로 드립니다. 네. 이거만 받고 도망가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셔갖고 아니 뭐 어떻게 종목 수익 중인데 이것만 받고 탈퇴를 하는 분들이 몇 분 계셨어요. 난 우리 매일경제 회원분들 굉장히 고품격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많이 실망했어. 근데 뭐 공부하겠다는데 뭐 어떻게 그러라고 했죠. 아니 뭐 손실이면은 나가도 뭐 내가 뭐라고 안 그러겠는데 수익인데 막 나가더라고. 요걸 노리고 들어온 거죠. 여러분들 이거를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꼭 봐오셔야 돼요. 그럼 내가 왜 이거를 모르고 주식을 했나라는 거를 아마 뼈저리게 느끼실 거라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약속 배우고 싶다. 뭐 장중에도 계속 교육을 시켜 드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아카데미 받으시고 무료죠. 뭐 이제 토요일 일요일 날뭐 회원분들이 좀 많아지고 그러면은 저는 회원 수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뭐 토요일 일요일에도 교육을 뭐 할 수도 있고 그냥 한번 이게 상당히 중요할 수도 있는데 저는 이 손실을 복구하기 위해서 주식을 하는 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건 처음부터 그냥 안 했으면 돼. 안 했으면 뭐 손실을 복구할 일도 없지. 그래서 주식으로 좀 차분하게 수익을 내서 계좌를 계속적으로 키워나가고 싶다. 제가 항상 강조드린 게 뭐예요? 계좌 수익이 나는 방은 대한민국에서 우리 방밖에 없어요. 네? 그걸 여러분들이 주식 계좌를
한 달이면 뭐 수익이 얼마가 나나요? 그 질문이 제가 전문가면서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인데 저는 그냥 말씀드립니다. 뭐 이런 장이 오면은 당연히 손실도 날 수가 있는 거죠. 네. 한 달에 확정 수익을 얼마를 내줄 수 있나요? 물어보는 분들도 있었어. 그래서 제가 조금 주식 공부 좀 조금 더 하고 오십시오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게 자본이 5천이래. 근데 한 달에 어느 정도 수익을 내줄 수 있냐? 한 달에 한 200에서 300 정도를 수익을 계속 내줄 수 있냐? 제가 뭐라고 답변 드렸냐면 5천만원 한 달 1억 될 수도 있습니다. 한 달에 400만원 마이너스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무조건 수익입니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예전에 이토마토 있었을 때 어떤 회원분이 그런 질문 여기서도 그런 질문 하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수익이에요. 지금 모든 포트가 다 수익이냐? 그건 아니지. 1, 2월 달장에 어떤 여운이 조금 있죠. 근데 ISC 같은 경우는 뭐 한번 팔고 다시 누적 수익을 준 거 70%인데 비중 두 번째로 큰 종목인데요, 그게. 그래서 주식 계좌를 크게 키우고 싶다. 일단 저는 뭐 불안하지 않게 매매를 합니다. 불안하지 않게. 뭐 올라가는 거 따라잡고 뭐 오늘 뭐 5% 수익 냈다라고 뭐 이런 뭐 그런 싸구려 삼류 매매는 그걸 원하시면 앞으로 제 방송 안 보셔도 돼요. 하지만 그런 걸 원하는 분들은 뭐 원하는 게 아니라 하고 계신 분들은 그냥 본인의 계좌를 보세요. 과연 1년 전, 2년 전, 3년 전 계좌와 내 계좌가 뭐가 달라졌나? 본전이면 정말 너무 잘하는 거죠. 아마 100% 손실일 겁니다. 손실을 보려고 주식 왜 해? 우리는 수익을 보려고 주식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왜 뭐 본전을 찾고, 일단 뭐 손실이면 본전 찾는 게 우선이긴 하죠. 그 다음에 수익으로 가는 게 맞는데, 그걸 제일 빨리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건 대한민국에서 우리 방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확실하게 말씀드릴게요. 뭐 못 믿으시면 할 수 없고. 그래서 지금 2+1 이벤트 하는 거 굉장히 좋은 기회니까 여러분들이 들어오셔갖고 같이 좀 많이 파이팅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유튜브 더보기에 가입 링크 누르시면 요 화면이 나오거든요. 가입 링크 누르셔서 여기서 가입을 하세요. 그냥 뭐 굳이 뭐 바쁜 데다 전화 왜 해? 이게 뭐 피싱 사이트도 아니고. 그 다음에 유튜브 더보기 보시면 오픈 톡방 들어오시고요. 그 다음에 네이버 밴드 있어요. 그쪽으로 들어오셔서 저랑 같이 장중에 실시간으로 소통도 좀 하시고, 하고 싶은 얘기, 질문 주시고, 뭐 그런 것들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아까 오픈톡방에서 제가 말씀드린 건데, 대부분의 여러분들 번화가 식당 보면 뜨내기만 봤잖아요. 뜨내기 한 번 먹고 안 와도 돼. 우린 맛은 없지만 간판이 엄청 크고 인테리어도 잘 해냈어. 뜨내기만 받아도 식당이 됩니다. 이게 대부분 미안하지만 전문가들의 회원 뽑는 전략이에요. 하지만 나는 그런 거 유치해서 싫거든. 여러분들 진짜 맛집들 보면 뭐 간판 없고 뭐 되게 교통도 불편하고 하는데 막 찾아가잖아 사람들이. 그죠? 이게 진짜 맛있는 집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번화가 식당 차려고 맨날 공방해갖고 오늘 5명 뽑을 때까지 2시간이고 3시간이고 한다. 그래서 종목 하루에 3개, 5개씩 맨날 뿌린 다음에 올라가는 거 봤죠. 그게 그런 뜨내기만 받는 번화가 식당이에요. 대한민국의 어떤 전문가가 5년 동안 회비를 내고 가입을 하는 전문가가 누가 있어? 저밖에 단 한 명도 없어요. 자, 뭐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 금요일까지 2+1 기간인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딱 한 말씀만 드릴게요. 전문가는 여러분들이 고용을 하는 거예요. 제발 좀 능동적으로 하시고 싶은 말도 할 수 있고, 여러분들이 주인의식을 가져야지. 그런 방은 가 있는 분들은 바로 나오시고,
뭐 저한테 오라는 게 아니라 다른 맞는 방을 고르세요. 수익도 안 나는데 손실인데 막 뭐 그런 방을 왜 그렇게 있는지 모르겠어. 자, 여러분들이 항상 파이팅 하시고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종목을 고르는 능력이 없으면 종목을 고를 수 있는 능력이 전문가를 고용을 해야 되겠죠. 자, 마지막으로 매일경제 가입번호 1588-0648, 그 다음에 밑에는 이제 뭐 매일경제 가입한 경험이 있는 분들이 한해서 ARS 번호 바로 가입이 되는 거고요. 파이팅 하시고 전 여러분들이 많이 좀 성공을 하시고 돈을 많이 버셨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돈을 벌 수 없는 방법으로 그걸 도전을 하면은 확률적으로 굉장히 좀 힘들겠죠. 그래서 그걸 안 되는 부분을 제가 채워드리고 뭐 수익은 당연히 뭐 대한민국 1등이라고 생각하고 단 한 번도 저는 의심하지 않고 이 말을 하는 데 있어서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세요. 자,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항상 성공 투자하시는 여러분들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분들 좀 함께 하셨으면 좋겠어요. 갈등 느끼지 마시고요. 전 여러분들한테 단 한마디도 거짓말을 안 합니다.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